그때는 나름의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비슷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쏘콩님께서 20대에 내 집 마련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네. 좀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내 집 마련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구체적으로는 한 2억 정도, 2억 조금 안 되긴 했는데 2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했어요. 혹시 그 대출은 디딤도 대출 이런 거예요? 아니요, 그냥 주담대. 그냥 주담대였어요? 네네. 그때는 그리고 금리가 지금처럼 높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다행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20대 나이에 내 집 마련 하신 것도 대단하긴 한데 혹시나 내 집 마련 하시고 후회한 적 없으신지 좀 궁금해요. 왜 없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저도 첫 내 집 마련이다 보니까 그때는 나름의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비슷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좀 더 이런 방향으로 선택하면 어땠을까 생각하는 게 한 3-4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내가 좀 더 넓은 지역, 좀 더 많은 바운더리를 가지고 지역을 알아봤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실거주를 생각하니까 직장 근처, 뭐 일자리 근처, 내 집 근처 이렇게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군이 크지 않았던 거 그게 조금 아쉽고 두 번째는 대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알아보지 않았어. 우리가 충분히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여기저기 다 전화해보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부동산 소장님이 추천해주시는 그 한 분 가지고 했는데 물론 금리가 나쁘진 않았는데 내가 발품 팔아가지고 직접 해봤으면 더 좋은 조건에 더 낮은 금리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솔직히 그때도 2% 3% 하지만 누구는 2점 초반대 받고 누구는 3%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알아봤으면 더 괜찮은 금리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세 번째는 제가 세프티님 영상 보고도 정말 많이 느끼는 건데 그렇게 조급할 필요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때를 놓쳐버리면 뭔가 돈 벌 수 있는 기회 없는 거 아니야?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서. 근데 그러지 않다는 것. 이게 사이클이랑 경기도 마찬가지만 내 인생도 뭔가 사이클이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내가 이게 기회인 줄 알면 언제든지 나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구나 하니까 이게 조급할 필요는 없었다. 저는 항상 뭘 하든 회고를 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뭐가 아쉽지? 뭐가 후회되지? 그때 이런 선택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거 있어가지고 한 요 정도가 좀 후회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항상 자기 반성을 또 하시는. 네, 항상 적어둬요. 그렇구나. 수코님께서 또 부동산 공부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네.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20대, 30대의 부동산 공부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저는 처음에는 진짜 아는 게 너무 없었어요. 저 솔직히 임장이 뭔지 발품, 대장 아파트 이런 말이 너무 어렵죠. 솔직히 청약, 분양, 미분양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경제 기사를 보려고 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단어 위주로 많이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집에 앉아서 경제 기사만 본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 않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이라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려고 하지? 엄마들이 왜 이 아파트보다 저 아파트를 좋아하지? 여기는 상권이 있으니까 학원도 많고 애기들이 많이 살겠네 이러면서 혼자 느끼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여기가 좋다 생각했는데 엄마들을 보면 여기를 좋아하네 하면서 많이 봤었고 이게 아실이나 솔직히 KB 부동산이나 뭐 호갱노노 이런 사이트 가면 미분양, 청약 경쟁률, 심리지수 막 이런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는 지역들을 많이 보려고 요즘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고 있고 제가 그때 할 때는 내가 이 정도 돈이 있고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야 원리금 감당이 가능할까 이거 진짜 중요했었어요. 왜냐면 내가 연끌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저 솔직히 지금 그때 연끌을 했으면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때 연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갈 수 있는 아파트들을 정해서 시세 트래킹을 계속 했던 거 지금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그런 것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결과적으로 소장님들이랑 친해지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는 그래도 어머님들이랑 아니면 좀 나이 맞아. 드신 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어가지고 좀 친해지는 것도 나름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투자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세비티님 강의도 듣고, 네네. 강의도 실제 가서 듣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저는 다음 스텝을 또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 지역 네, 그죠. 선정부터 해서 시드를 계속 모으고 계시고 좀 더 넓은 반경으로 내가 살고 있는 그 반경이 아니라 좀 넓게 많이 알아가자 해서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부족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또 힘드신지 궁금해요.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이 아파트가 이 가격이 적정한 그치. 수준인가? 맞아.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맞아. 왜냐면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뭐 7억이래. 7억이구나. 근데 이게 싼 거야, 비싼 거야? 그치.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맞아. 있었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내가 너무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여기가 다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수원에 살아요? 그러면 수원이 다니까 비교군이 없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래서 느꼈어. 아, 세비티는 말한 게 많은 비교군을 만들고 해라. 내 기준을 만들라 하잖아요. 그게 그때 그런 부분이 정말 어려웠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물론 내가 많이 공부해야 되겠지만 많은 지역을 아는 게 이 아파트 대장은 이건 얼마인데 요 아파트 대장은 이 정도네. 아, 이래서 이게 입지 차이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게 처음에 되게 어려웠어요. 맞아. 저는. 근데 저도 그게 진짜 어려웠어요.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맞아. 뭐 절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적당한 거 이게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계속 비교를 해야 되니까 비교를 하려면 일단 내가 많이 봐야지 비교가 되니까 맞아. 입지도 어디 입지가 좋은 건지 상대적으로 어디가 덜한 건지 난 모르니까 그걸 계속 보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임장 많이 다니는 이유가 그걸 하려고 맞아. 많이 진짜 알고 있어야지 이 사이가 왜 나는지를 제가 아니까 그래서 임장이 중요한 부분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네. 너무 공감해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투자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네네. 있어요.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주식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립식으로 적금처럼 계속 저는 이걸 진짜 추천드려요. 그냥 뭔가 뭐 계속 제가 그 어플 들어가서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적립식으로 그냥 우량주 위주로 세팅해가지고 그렇구나. 사모아 간다는 게 네네네.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네. 저는 ETF도 하거든요. 근데 ETF는 연금저축펀드에서 전 세액공제 받으려고 그 ETF로 해서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이라든지 한국 코스피 200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해서 ETF도 모아가고 있어요. ETF는 어렵진 않나요? ETF가 훨씬 쉽죠. ETF는 이 한 ETF 안에 여러 개의 기업이 있으니까 리스크가 좀 줄긴 해요. 왜냐면 하나가 어떤 이유에서건 팍 떨어지더라도 다른 게 또 방어를 해지 역할을 해주니까 ETF는 솔직히 진짜 정말 주식 모르시는 분들도 내가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불안감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사면 돼요? 똑같이 삼성전자나 그렇게 개별 주식 사듯이 주식 앱에서 똑같아요. 그냥 개별 주식 사듯이 들어가서 그냥 그 ETF 명만 입력하고 매수하기 끝이에요. 똑같아요. 아, 진짜요? 정말 똑같아요. 오히려 쉬워요. 그럼 그걸로는 그래도 수익이 좀 계속 좀 나시는 그죠, 편이에요? 그죠. 그러시구나. 최근에는 많이 S&P 500 많이 떨어졌다가 저는 많이 떨어졌을 때 많이 사요. 왜냐면 어차피 역시 반대로 움직여야 돼. 장기 맞아. 우상향 하지 않을까요? 다른 거 사고 싶을 때 그 마음을 딱 이 주식 사는 걸로 저는, 바꾸시고. 많이 폭락할 때 너무 좋은데 기분이 너무 좋아. 맞아. 사회 초년생 분들도 보면 쑥공님처럼 내 집 마련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죠. 그분들에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여전히 또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떼고 관심을 많이 안 두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어제도 꺾이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 봐서 뭐 하겠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가격이 저렴해졌으니까 내가 좋은 걸 싸게 살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이 온 거잖아요. 근데 물론 어디까지 떨어지냐 이거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공부하면 내가 예전보다는 적은 돈으로 좋은 걸 선점할 수 있는 거니까 공부한 자가 또 기회를 얻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저도 그랬지만 부동산 공부라고 하면 되게 어른들의 영역 같았죠. 내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전문가님들만 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아. 근데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경제 기사 하나 보는 거, 아니면 뭔가 내가 매매지수 그래프라든 미분양 그래프 하나 보는 것부터가 전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시기에도 부동산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 공부를 꾸준히 해가고 관심을 끝까지 가지는 게, 놓지 않고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제 채널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